익어가는 가을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걸음과 함께 노량해전의 현장을 둘레길로 걸었습니다. 남해 발해길 20개 구간 중 14번째 구간인 이순신 호국길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신 관음포와 장군의 시신을 육지에 처음 올린 곳에 지은 일학사, 이순신 순국공원을 아우르는 노량의 물길 따라 들길을 지나고 산길을 오르고 골목을 누비며 색에 반하고 냄새에 반하고 자연의 결에 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와 생태, 경관, 마을의 삶을 만끽할 수 있는 호국의 길이자 보현의 길, 그 길에서 장군을 기억하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고 선영하기 위한, 때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남해안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서로 배울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먼저 공원 입구에 높이 8m의 기념비가 우뚝합니다. 전방급 신물원 아사, 전쟁이 한창 위급한 순간이니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장군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1998년 장군의 순국 400주년 추모식 때 건립하였는데 글씨는 남해군 출신이었던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썼다고 합니다. 장군의 유언은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문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자를 잘 모르는 청년과 청소년들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비를 세우는 이유가 결국엔 교육적 효과를 위한 것인데 젊은이들이 이해 못할 비라면 문제가 있겠죠. 더구나 장군은 분명 우리말로 유언하였을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긴 것이 한자말인데 기왕이면 장군의 육성 그대로 한글로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제는 자주 독립국으로서 문화적 주체성을 갖고 우리말로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한자에 집착했던 소중화주의와 영어에 집착하는 서구 종속적 문화를 딛고서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함께 갖춘 세계가 인정하는 한글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유언비에서 얇은 돌 박석이 깔린 참배로를 따라 고즈넉한 숲길로 올라가면 일학사가 나옵니다. 민족의 큰 별인 이순신 장군이 떨어진 갯가를 일학포, 그 파도를 일학파라고 불렀고 장군의 팔대손인 이항권 통제사 때 이 사당을 짓고 일학사로 이름 붙였다고 전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이들이라면 일학사라는 이름에 가슴 언저리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조선 사대부들이 어떤 말본을 지녔는지 잘 모르겠지만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을 이라는 성으로 부르는 것도 민족 최대의 환란을 극복한 명장의 죽음을 락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뜩찮습니다. 일학사는 이가 떨어진 자리에 사당이라는 뜻이다. 주어 한 글자와 동사 한 글자만으로 구성된 이 차가운 문장은 너무도 무정해서 나는 일학사 현판을 볼 때마다 진저리 친다. 소설 칼의 노래 저자인 김훈의 글입니다. 현판 앞에서 느꼈던 서늘한 느낌을 온전히 표현해주고 있어 공감과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군의 죽음 자체로 인해 기분 나빴어일까요? 눈에 거슬리는 게 또 있었습니다. 안내 간판에서 일학사와 대성운해 큰별이 바다에 떨어지다 현액을 박정희 대통령이 내렸다고 쓰고 있었어요. 시대착오적인 문구죠. 지금은 왕조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아직 이 둘을 혼동하는 이가 많은 듯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비록 민족을 구한 명장이자 성웅이라 하더라도 왕조국가에서는 왕의 신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당의 간판격인 현액을 왕이 내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인 대통령이 민족의 영웅에게 내린다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바쳤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장군을 추모하고 장군의 호국 애민정신을 선영하기 위한 많은 이들의 정성과 노력을 폄훼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시대 흐름에 맞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고 과거의 방식에 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